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거의 대부분 수학을 공부하며 한 번쯤은 들어보고 배우는데 힘들어 하셨을 인수분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수분해는 무엇이며 이걸 왜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쉬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자연수를 가지고 약수로 분리해서 표현하는 걸 배웠죠. 이게 확장되어져서 문자와 식 혹은 함수를 인수로 분리하는 과정이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들을 인수분해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울 땐 왜 배우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왜 만들었고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배우는 내용과 연결을 시킬 수 있고 또 응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식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가령 이 식이 시간, 즉 주당 어떤 회사의 A라는 상품의 예상 판매량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상품이든 만들려면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총 비용이 상쇄되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 대수를 파악합니다. 일단은 그만큼은 팔아야 손해를 안 보기 때문이죠. 그럼 가령 그 수를 200이라고 하면 다음 식을 연립해서 풀면 언제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정리해 오른쪽이 0이 되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 근, 즉 전체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하면 언제가 손익분기점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근이라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의미합니다. 즉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주어진 식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즉 손익분기점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가 주어진 식을 모두 0으로 만들 것 같아 식의 모든 x값들에 2를 넣으면 이 과정을 모두 연산해서 답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x의 전체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주어진 식을 계산하고 그 값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근을 구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주어진 식을 조작해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면 이제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빠르고 정확하게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 수를 곱해서 0이 되었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전체가 0이 되기에 왼쪽에 있는 인수와 오른쪽의 인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근이 됩니다. 즉 x가 10 혹은 50일 때 이 식은 0이 된다는 뜻이죠. 수업 시간엔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을 만들어서 연습시키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식들이 인수분해가 가능하지만 사실 2차 방식식의 대부분의 경우에 인수분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의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무리 식이 복잡하고 인수분해가 힘들어 보여도 근을 찾을 수 있도록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 가능한 경우 빠르게 인수를 분해해 근을 찾게 하기 위해 이 인수분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배우지만 식이 꼭 2차가 아니라 3차, 4차, 아니 더 높은 고차 다항 함수라고 할지라도 이 함수들을 무엇 곱하기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항들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인수들의 곱으로 바꾸어지는 상태, 바로 이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항 함수를 포함해 모든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인수분해를 통해 근을 바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인수분해를 통해 근을 찾으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근을 알고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 형태를 알면 주어진 식의 그래프를 꽤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해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고 감소하며 어떤 값에서 결과값 y가 양수 혹은 음수가 되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데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통해 근을 찾았다는 뜻은 꼭지점도 찾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실 인수분해를 통해 2차 방정식의 그래프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지만 최대 혹은 최소값을 나타내는 이 꼭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 x축과 만나는 점들을 통해 꼭지점을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완전히 대칭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근을 알고 그 근들의 중간값을 구하면 그 값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의 x값에 찾은 x좌표를 넣으면 y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어져 있는 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 펼쳐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 인수가 분해됐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이 인수분해 알고리즘이 말이 됩니다. 여기 주어진 8x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15를 이렇게 인수가 정리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죠. 2x, 4x 즉 이 두 개를 곱해서 8x제곱이 되는 것을 찾아보고요. 15가 될 수 있는 경우 3, 5를 곱해서 15가 된다는 것을 또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값의 합이 얘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이 값이 이 인수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이 인수가 됩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주어진 2차 함수의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는 형태를 이용한 이 형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이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bx 값이 없죠. 이 중간 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과정을 이용해서 이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함수가 완전 제곱의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이 하나인 경우인데 꼭지점이 y축을 스치듯 지나가 이 값에서 딱 하나의 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값으로 주어질 때 이 식은 무엇의 완전 제곱이 된다는 것을 식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인수를 갖는 값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두 개를 한 그룹으로 묶고요. 이 두 개 있는 녀석을 한 그룹으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x-4가 이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인 인수니까 이 녀석을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인수가 분해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3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을 이런 식으로 인수를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8차 다항함수의 인수분해 과정입니다. y는 x의 8승 플러스 5x 4승 마이너스 24를 x4를 묶어서 보면 이 x의 4승을 하나라고 보시죠. 큰 p라고 볼까요? 그러면 p의 제곱 플러스 5p 마이너스 24의 형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인수분해 기술을 다 배우고 나면 고등학교 다항식 단원에서 다항식의 긴 나눗셈, 조립제법 등을 통해 훨씬 복잡한 3차 이상의 다항함수를 인수분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